TGL에 대해 알아볼까요? TGL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팀 골프 경기로 TGL 맞춤형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경기장은 미식축구장 크기로 스크린존과 그린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공을 칠 때 선수들은 페어웨이, 러프, 그리고 모래를 사용합니다. 일반 스크린 24배 크기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선수들이 티샷을 한 후 볼이 떨어진 지점에 따라 다음 샷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만일 공이 벙커에 떨어지면 다음 샷은 모래에서 치고 러프에 떨어지면 러프에서 치는 거죠. 롱샷의 경우 뒤쪽 박스에서, 짧은 샷의 경우 앞쪽 박스에서 치게 됩니다. 공이 핀에서 45m 내에 떨어지면 그린존으로 이동해 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골프의 새로운 정의, TGL Play New Golf.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프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걸 하죠. 네, 오늘은 이제 TGL이란, 이 TGL이라는 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건데, TGL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TGL이 뭔지 제가 좀 써가면서 할게요. TGL이라는 게 투모로우 골프 리그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타이거 우즈랑 로리 맥길로이랑 다른 이제 타 투어에 있는 선수들, 가장 잘하는 선수를 모아서 약간 리브 골프를 잡을 수 있는 뭔 팀적인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좀 신박한 거는 골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 골프에서 하는 겁니다. 스크린 골프. 처음 들어보셨다니 좀 의외이긴 하네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난리 났거든요. 지금 좀 슈퍼스타들 선수를 모아놓고 정말 재밌는 팀게임을 하고자 해서 만든 게 이제 투모로우 골프 리그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TGL이 이게 타이거 골프 리그인 줄 알았어요. 타이거 골프 리그가 아니라 이제 내일을 위한 약간 골프 리그?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이거 아마 원래는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올해 진행을 못하고 내년에 이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이게 좀 스테디움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마 이게 공사나 이런 게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참가하는 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참가하는 팀이 총 6팀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타이거 우즈랑 로리 맥길로이랑 약간 두 팀으로 나눠서 그 위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좀 팀을 좀 더 꾸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세계 각국에 이제 있는 선수들을 더 모집해가지고 총 6팀이 이제 나와요. 애틀란타 팀이랑 보스턴 팀이랑 주피터,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더 베이, 이렇게 총 6팀을 하는데 각 팀마다 약간 키 선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애틀란타 팀에서는 저스틴 토머스가 좀 거의 주장 같은 느낌. 그 나머지 3명은 패트릭 켄틀리랑 빌리 호셸, 그 다음에 이제 루카스 글러버라는 이 선수들 4명이서 이제 한 팀을 꾸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보스턴 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키 선수 로리 맥길로이가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랑 이제 일본의 히데키 마스야마가 있고, 키건 브래들리랑 그다음에 호재 아담 스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팀에는 고트죠, 고트. 타이거 우즈 팀입니다. 타이거 우즈 팀인데, 타이거 우즈 팀에 이제 맥스 혼마, 그 다음에 한국의 김주영, 톰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빈 키스너라는 선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LA 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콜린 모리카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PGA 투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이제 사이프 히갈라라고 좀 수염 있고 키 크고 좀 스윙이 되게 다이나믹한 선수인데, 이 친구도 되게 잘 쳐요. 근데 이 친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틴 로즈랑, 그 다음 또 유로피안 투어에 또 핫한 선수 토미 플리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리키 파울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선수는 맷 피트릭스, 그리고 샌더 셔플리, 그 다음에 캐머런 영이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리키 파울러도 원래는 샌더 셔플리가 지금 더 핫한 선수이긴 한데, 아무래도 리키 파울러가 좀 더 오래 투어를 뛰면서 더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리더에 맞지 않나 해서 아마 리키 파울러가 좀 약간 팀 리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더 베이지 팀에서는 가장 키 선수는 윈덤 클라크입니다. 윈덤 클라크가 들어가 있고, 성은 에이버그라면 대부분 아실 수도 있어요. PGA 투어 많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 에이버그라는
록이라는 친구고, 그 다음에 호주에 그 이민우가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셰인 로리가 들어가 있고요. 셰인 로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디오픈 우승했던 선수죠. 그래서 지금 총 24명이 들어갔죠. 네, 24명이 들어가 있는 팀, 각 팀마다 4명. 그리고 진짜 각 국가에 있는 선수들 잘 요리조리 빼가지고 정말 괜찮은 팀들을 좀 만든 것 같아요. 너무 뭐 어느 팀이 너무 강하다, 뭐 아니면 너무 팀이 약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 각자 좀 각색에 맞게끔 잘 섞어놓은 느낌? 이렇게 팀들이 6팀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팀은 끝났고, 중계방송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중계방송 같은 경우에는 첫 중계가 1월 7일 날 한다고 합니다. 1월 7일 스타트.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좀 뭐 중계나 이런 거는 항상 ESPN에서 시작을 하죠. 한국에서는 JTBC에서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해요. 아마 이 게임을 보려면 JTBC에 들어가셔서 아마 1월 7일부터 중계를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워낙 좀 이색적인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뭐 1월 7일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첫 매치는 아까 말씀드린 NY 뉴욕과 더 베이 팀이 첫 매치를 시작하고, 그 이후로 계속 좀 스케줄에 따라서 한 15개 매치가 3월 4일까지 진행을 해요. 그래서 3월 4일날 끝나고 나서 팀 등수에 따라서 이 플레이오프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아마 플레이오프는 언제 하는지는 아마 지금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1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는 중계는 JTBC에서 중계를 할 거고, 그래서 NY팀이랑 더 베이팀이 붙는데, 아무래도 NY팀 같은 경우에는 뭐 피트패트릭스, 리키 파울러, 셔플리, 캐머런 영, 그 다음에 에이버그, 윈덤 클라크, 이민우, 셰인 로리, 뭐 나름 첫 게임 치고는 좀 예열하기에는 괜찮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막 맥길로이랑 타이거즈 나오면 너무 네임밸류 있는 선수보다는 이렇게 좀 잔잔하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거부터 좀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경기장은 대략 한 7,000평 된대요. 7,000평.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미식 축구 하나 크기 사이즈? 위치는 그 플로리다, 그러니까 미국 남동쪽인데, 올란도와 그 마이애미 사이 이쪽에 있어요. 아마 날씨가 굉장히 좋은 곳. 이 스테디움 위치는 팜비치 가든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코스를 이렇게 보니까 최대 길이가 파5가 720야드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파4 같은 경우에는 535야드짜리가 있고, 그리고 파3는 심지어 막 271야드짜리 있더라고요. 아무리 스크린이라고 해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720야드, 535야드 파4랑 270야드 파3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스크린인데 스크린 같지 않은 스크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스크린이랑은 너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코스 설계를 그 유명한 코스 설계사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잭 니클라우스 그쪽 이제 코스 디자인 하는 쪽에서 디자인을 하고, 또 뭐 PIZA 피자 골프라는 데서도 유명한 골프 디자인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리고 뭐 바우웰링이라는 또 회사에서 3군데에서 이 코스 디자인을 했다는데, 진짜 어떤 홀들은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되게 오묘하게 생기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 세상 그 골프장이 아닌 다른 세상 골프 홀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코스도 참 되게 재밌게 생기기도 했고, 경기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7,000평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미식 축구 경기 크기 하나. 근데 약간 이게 반반 나눠져서 이제 이게 스크린 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존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스크린 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좀 플레잉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뭐 티박스? 아니면 페어웨이? 그러니까 이게 3가지 네모가 이렇게 3군데가 있어요. 칠 수 있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약간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간이 좀 있겠죠. 근데 하나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티박스랑 뭐 페어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러프, 근데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벙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치는 구역이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건 페어웨이랑 러프랑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스크린처럼 인공 잔디가 아니라 진짜 잔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페어웨이랑 진짜 러프, 그 다음에 진짜 모래.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 스크린이랑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플레잉 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사각형 그 3가지 있는 그 구역이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좀 더 뒤에 있어요. 치는 곳이 두 군데예요. 근데 하나의 앞에서 치는 거는 130야드 이내에서 칠 때 앞에서 치고, 그 다음에 130야드 이상이 될 때는 뒤에 플레잉 구역에서 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스크린장 가면 방이 이제 벽 크기 정도 이런 스크린인데, 여기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크린 사이즈보다 24배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7,000평 있는 데서 이거를 하겠죠. TGL 골라님의 TGL 게시도 하기 전에 구찌샷 만들어진 거 보고 역시 천정은 되다 느꼈었는데, 그렇죠. 미국 친구들은 그냥 안 하죠. 제대로 하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굿즈 만들고 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맞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크린 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공을 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칠 때는 130야드 안쪽에 있을 때는 앞에서 치고, 뒤에 있을 때는 130야드 이상일 때 뒤에서 치는데, 만약에 이제 그 공이 핀에서부터 50야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스크린 존 뒤쪽에 있는 그린 존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구장이 한 7,000평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7,000평이 양쪽에 이제 스테디움처럼 되었고, 양쪽에 이제 관중석들을 엄청 아마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스크린 존, 그린 존이 되게 아마 이게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스크린 존은 대충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린 존은 대략 한 630평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대략 농구 코트 4개 정도 사이즈래요. 그리고 그린이 360도 약간 턴테이블식으로 그냥 돌아가고, 그린지면 벙커나 이런 건 진짜 모래가 사용되면서 이제 특별 기술이 주입된 그린이라고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이제 보통 지금 한국에서도 그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면 지금 중국에 있었나? 골프존에서 이제 공을 치고 나오면 거기서 나오면 이제 그린이 있고, 거기서 레이저가 어디 포인트를 해주면 거기다 공을 놓고 이제 퍼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제 TGL 그린 같은 경우에는 그 홀에 맞게끔 경사도가 그린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번 칠 때마다 이 경사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야드 안쪽에 내가 들어갔는데, 이게 똑바로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그거에 맞춰서 그린이 이렇게 그 각도에서 막 돈다고 하더라고요. 360도 돈대요. 완전 리얼을 더해서 그린도 막 미세한 경사까지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그 경사를 다 하나하나씩 다 그 조그마한 진짜 얼마 안 되는 이런 조그만 잔잔한 아이까지 다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거는 너무 혁신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거에 따라서 아마 홀 위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완전 혁신적인 그린이기 때문에 홀도 진짜 다양하게 원하는 위치에다 놓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음 게임 방식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식도 되게 좀 독특하긴 해요. 한 팀에 아까 골람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팀에 4명이 있습니다. 4명 있죠? 근데 막상 시합에 들어가는 선수는 3명만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스크린 골프 하면은 스크린 골프도 18홀을 칠 거를 예상하겠지만 18홀을 안 들고 딱 15홀만 돕니다. 그래서 이 시합을 들어갔을 때 이게 약간 전반, 후반 이런 느낌으로 세션 1이라고 해요. 세션 1과 이제 후반부 세션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션 1은 1번 홀부터 9홀, 세션 1에서는 9홀 치는데 3명이서 합동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동 플레이가 뭐냐면 3명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쳐요. 그러니까 포선 플레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서 번호를 정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포선 플레이를 해요. 전반 9홀을. 그리고 마지막 6홀, 세션 2에서는 아까 정해놓은 번호로 싱글 매치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선수는 10번, 13번을 치고 2번 선수는 11, 14 그리고 3번 선수는 12, 15를 쳐서 이렇게 선수를 그렇게 세팅해놓고 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팀전 하면 이 TG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전이니까 스트로크 플레이보다는 좀 이제 팀 매치가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홀 바이 홀 매치 플레이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매치 플레이를 하면 원업, 그 다음 홀 이기면 투업, 세 번째 홀 이기면 3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업다운이 아니라 이기면 그냥 그 홀에 이긴 1점을 받습니다. 비기면 0점.
진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 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기면 무조건 1점을 받아요. 그래서 15톨을 돌아서 매치를 비기게 되면 오버타임이라는 게임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포인트가 다 비겼어요. 뭐 5대5가 됐어요. 아니면 뭐 몇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 핀에 가장 잘 어떤 특정 홀을 정해서 핀에 가장 잘 붙인 팀이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전체적인 그날 게임을 이기는 팀은 총 2점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타임으로 아까 니어핀 그걸로 이기게 되면 1점을 부여받고, 뭐 지게 되면 마이너스 없고 그냥 0으로 뭐 아무 점수도 받지 않고 그냥 0점을 부여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총 합이 되느냐, 시즌 포인트로 좀 비긴 팀이 있다면 홀을 가장 많이 이긴 팀으로 상위 4팀을 선정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적인 게임을 매일마다 이기면 그 매일마다 이긴 팀은 2점씩 받고, 뭐 오버타임으로 해서 이긴 팀은 1점씩 받고 해서 총 15게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각 팀마다는 6게임만 하겠죠. 5게임만 했구나. 뭐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은 홀을 가장 많이 이긴 팀이 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총 탑 4팀을 뽑고, 그 4팀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서 1등 팀이 4등 팀이랑 붙고 2등 팀이 3등 팀이랑 붙어서 플레이오프를 진행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패자 부활전 이런 건 없고, 여기서 이긴 팀이 4강으로 시작해서 바로 결승전에서 결승에서 우승하는 팀이 1등을 가리게 됩니다. 골라님, 저는 케빈 프로님은 어떤 팀을 응원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 있는 분들 다 비슷하지 않아요? 다들 타이거즈 팀 아닌가요? 저는 워낙 타이거즈 팬이라 저는 타이거즈를 응원합니다. 우리 우주 형님을 응원합니다. 유튜브 보지 말라고 했던 우리 우주 형님을 응원합니다. 네. 골람님, 아니 이 팀은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오히려 비올렛 방크레님, 탐킴 망이다. 왜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 한 명 탐킴밖에 없는데 그래도 응원해 주셔야죠. 하필이면 또 그 친구가 또 타이거즈 팀에 있네요. 네. 근데 약간 그게 있어요. 누구 망해라 그런 건 없고, 약간 그냥 제 느끼기엔 상위권, 하위권 팀은 누가 될지는 어느 정도 느낌은 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제가 팀 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팀이 가장 상위권일 것 같은지, 그리고 어느 팀이 또 하위권일 것 같은지, 저는 약간 있어요. 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가 상위팀 같다, 우승할 수 있는 팀이 어디다, 그리고 누가 꼴찌할 것 같다. 간섭하니 리키 파울러 하위권. 리키 파울러. 근데 리키 파울러 팀에 그래도 맷 피츠패트릭스라는 친구랑 젠더 셔플리가 있어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이 팀은 중상위권 될 것 같아요. 중상위권,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캐머런 영도 그래도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비올렛 반 클레어님, 탐킴 응원하겠습니다. 뭐 저는 탐킴이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저는 타이거즈가 있는 팀만 응원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타이거즈 팀도 우승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거즈는 한 중위권 정도? 제가 같은 중위권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승할 수 있는 팀? 저는 오히려 맥길로이 팀이 우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아무래도 이게 팀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치는 것도 있고 뭐 한데, 맥길로이가 뭐 쇼퍼터를 좀 중요할 때 좀 빼는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약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홀들이 엄청 긴 데가 많잖아요. 막 700야드 넘는 파5에 막 500야드 넘는 파4에 270야드 되는 파3에 좀 파워적인 선수가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맥길로이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크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세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히데키나 뭐 키건 브래들리가 좀 해주고, 뭐 아담 스코트도 같이 해주고. 근데 이 팀이 보스턴 팀인데 퍼터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맥길로이랑 아담 스코트들도 있네요. 근데 뭐 키건이랑 히데키가 퍼터 잘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상위권에 가장 적합한 그런 팀은 좀 보스턴 팀, 맥길로이 팀. 오히려 이 팀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들 모르실 수는 있어요. 더베이 팀에 뭐 에이버그랑 윈덤 클락이랑 이민우랑 뭐 셰인 로리 팀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 방식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변수가 하나 있거든요. 더 해머, 망치죠, 망치. 이 더 해머라는 게 그 한마디로 땅, 해머는 땅이다, 땅. 그러니까 더블로 나뱅 아니면 뭐 두 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게임을 시작할 때 한쪽 팀이 이 더 해머라는 거를 갖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망치를 갖고 시작해. 골든 망치예요. 전간판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팀 누구 근데 누군가 한쪽에 이제 골든 해머, 그러니까 금색깔 망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걸 쓰겠다 하면은 이거를 쓰고 만약 그 홀에서 우리가 이기면 추가 1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홀에 추가 1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서 내가 이걸 썼는데 이겼어. 그러면 2점을 받는 거예요. 1점을 아니라. 원래 한 홀을 이기면 1점을 받는다 했잖아요. 2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여기서 이 해머를 쓰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락을 하면 하는 건데 상대방이 이거를 거절을 한다 그러면 그 홀을 바로 자동으로 지게 된대. 이 골든 해머, 그러니까 더 해머를 쓰는 그 시기적인 그 타이밍과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면 난 이거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머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약에 써서 이겼어요. 이기든 지든 썼어요. 그러면 이걸 썼으면은 우리 팀이 썼으니까 이거는 바로 다음 홀에 그 다음 팀, 옆에 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 팀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는 언제든지 써서 2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불리하면 못 쓰겠죠. 상대방이 내가 불리한데 써가지고 일부러 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받으면 2점을 주니까 그럼 우리 그냥 이걸 지겠다, 나는 수락 안 하겠다 하면은 1점을 못 받는 거예요. 오히려 지는 거죠, 이 홀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상대팀에 좀 긴장을 좀 유발하거나 뭐 추가 점수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머리를 좀 잘 써야 돼요. 그냥 무조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할 때 확실히 쓰고, 내가 불리할 때도 내가 불리할 땐 이거 쓰면 안 되지. 내가 불리했는데 상대방이 쓰면 망치를 받고 이겨서 2점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포기해 어차피 지니까 그냥 이러고 아예 그냥 한 1점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TGL은 리브처럼 둠칫둠칫 EDM 넣어주나요?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그 스타디움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미식 축구 경기 사이즈의 그 스타디움이니까 노래 나오고 막 사람들 막 뭐 맥주 마시고 뭐 다 하겠죠. 제가 봤을 땐 아마 이게 리브보다 더 그럴 것 같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멀리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하니까, 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골프장에서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만 하니까 엄청나게 게임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상금으로 넘어갈게요. 과연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도대체 이걸 하는데 얼마를 받냐.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쓸게요. 총 상금입니다. 2,100만 달러입니다. 총 상금이. 와, 2,100만 달러가 총 상금입니다. 대략 이게 한 300억 되죠? 우승 상금은 900만 달러. 대략 130억. 그래서 뭐 각 선수당 한 32억씩 받아가는 거죠. 와, 대단하죠. 뭐 이것도 뭐 우승하면 이건데, 우승 못해도 300억, 130억 그러면 170억 나요. 170억 갖다가 이제 다른 팀들에게 다 나눠주고 할 텐데, 와, 뭐 그냥 몇백만 원 벌어간 느낌으로 받아가겠네요. 한 몇 억씩, 아무리 꼴찌를 해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이제 답변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들파와니님, 다른 프로님들과 합방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선은 제 채널에서는 아직 그 합방은 아니고요. 뭐 나중에 이제 좀 뭐 제 유튜버 활성화되면 이렇게 뭐 라이브 방송 하는 거를 타 프로랑 같이 출연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다른 채널에 가서 좀 나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른 타 채널에서 이제 찍을 예정이 있고, 뭐 제 채널에서는 아직 합방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다른 데 가서 합방할 계획은 있습니다. 골람님, 저는 아닌데 저는 아닌데? 아닌데 맞아요? 확실해요? 다른 분 얘기 맞아요? 보통 내 얘기는 아닌데 내 아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내 얘기면서 우선 오케이. 네, 저는 아닌데 백돌인데 꼭 머슬백을 고집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것 같으세요? 어떤 친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찐친? 아니 좀 먼친? 뭐 찐친이면은 아주 팩폭을 날려야죠. 먼친이면은 뭐 머슬백도 괜찮지.
근데 아마 좀 티백이나 이렇게 치는 게 더 쉽지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이제 레슨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돌인데 머슬백을 쓰신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 머슬백을 쓰기 전에 아마 제 거를 먼저 주고 한번 쳐보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쳐보세요. 이게 가능하신지 한번 제 거 한번 쳐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라고. 비올렛반 클레오님, 다음 라이브는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때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매주마다 어떻게든 한 번씩 하려고는 하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딱히 어느 시간대 하겠습니다 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제가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것도 맞출 수도 없을 때도 많고 알림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은 제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아마 알림이 가서 막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오늘같이 이렇게 뭐 TGL 같은 거나 아니면 어떠한 토픽을 하나 들고 제가 올 거라서 같이 그 토픽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또 어떨 때는 한번 그냥 제 연습장 가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라방을 할 수도 있고요. 우선은 지금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늘 항상 그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